전형 이 정도만 해요. 뭐 너무 경매에서 들어갈 건 아니니까 이 정도만 보고 이제 넘기면 정비법과 부동산 경매 나오는데 정비법과 부동산 경매 이전에 인트로 강의를 좀 할게요. 이 정비사업의 역사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통합되고 변형됐는가 이걸 좀 봐요. 정비법이 변동된 역사를 일정 옛날부터 볼 수 없고 딱 끊어서 보면 463의 역사를 갖고 있어요. 463 역사요.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김진태 팀장님 1시간 정도 하는 거는 촬영했다가 이건 유튜브랑 나머지에도 좀 내보내주세요. 요거 1시간 정도는 좀 공개 강의로 딴 사람도 좀 볼 수 있게 해놓겠습니다. 예. 463 역사가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과거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돼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4개의 사업으로 유지되던 정비법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제가 볼 때 굳이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딱 빠진 것들은 빠지니까 마지막에 이 3이 나올 때 그것만 적으시면 돼요. 단 그냥 그것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옛날 거가 왜 이렇게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하는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은 재개발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하는 거다 되어 있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기반시설 열악하고 노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에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읽어보면 하나도 모르겠고 막 흰마름동이 백마궁뎅이 막 그런 얘기 같아요. 다 비슷한 얘기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 사업을 4개로 나눴고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수용방식 2개뿐인데 방식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는 방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업 자체가 4개나 돼요. 예전에 제가 중개사 강의할 때 수강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기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계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할 때 되면 퍼져 이제 막 정비사업에 4개가 나오면서 막 비슷비슷한 얘기끼리 막 시행방식 뭐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 이제 건축법 할 때부터는 거의 편안해요. 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의식이 없어요. 누워있는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만큼 편한 사람이 없대요.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제가 기억하는 건 옛날에 중개사 공법 강의할 때 국계법 박사가 많아요. 국계법 박사가 뭔지 아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공부하다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잊어버려요. 그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국계법도 봐요. 하다가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잊어버려요. 또 처음부터 해. 국계법만 계속 봐요. 국계법은 제법 봐요. 근데 국계법 딱 끝나면 뒤부터 몰라요. 그러니까 공법 풀 때 딱 10분만 풀어요. 그 다음부터 편안해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나요. 어차피 그 뒤에 건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가서 문제인데 이게 제일 혼돈돼요. 혼돈되는 게 왜냐하면 노낙후 지역들의 모습의 양태가 달라서 그래요. 노낙후 지역에 보니까 6.25 때 달동네 판자촌이 있어요. 피난민들이 여기다 자기들 나름대로 집을 짓고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 짓고 살다 보니까 여기 땅 주인은 6.25 때 죽었고 아들이 장성해요.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럼 이제 싸움이 납니다. 그러면 이 지역 지자체나 국회의원, 동장들 나오고 이 사람 나오고 마을 주민 나오면 협의를 해줘요. 야, 여기 이런 땅 몇 푼이나 하냐?
이거 돈 많은 척 해서 얘가 15평, 24평, 34평, 18평 있으니까 판잣집 모양대로 잘라서 얘 줘. 그럼 이 사람은 그래 버리는 땅 10,000원씩이라도 받으면 어디야? 받아서 와요. 이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고 이들은 없던 땅에 내게 됐다니까 판잣집을 부시고 벽돌집으로 집을 져요. 그럼 이렇게 집을 지면 그들 나름대로 삶을 사는데 도로 보면 기가 막히죠. 계단 올라가요. 어떤 집은 딱 남의 집 부엌을 열고 뒤쪽 문을 열고 올라가요. 그런 분위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고 수도 관종 파서 나눠서 먹어요. 버리는 물은 알아서 낮은 데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뒷집에서 버린 물이 앞집 마당에 질퍽질퍽 나가요. 수치구멍에서. 막 아니 엉망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돼 있는 이런 동네가 있으면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니까 드럼통 놓고 쓰레기 태워요. 태우면 재가 쌓이죠. 비가 오면 드럼통이 넘쳐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스며드는 그 안 좋은 화학물질들이 지하수로 오염시키면 그걸 또 뺏어 먹어요. 이해되죠? 기반시설 최악이죠. 최악은 이 동네는 분뇨수거차가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셋째 주 목요일 날 분뇨수거차가 입구까지 오면 마을에 저쪽에 모아둔 니아가, 그 니아가는 아무도 안 써요. 그냥 놔둬도 누가 손도 안 대요. 니아가를 딱 피면 거기에 고무다라를 넣고 뚜껑이 있어요. 딱 내려서 길 갈 수 있는 데까지 계단 밑에까지 니아가를 갖다 놔요. 그리고 10시가 딱 되면 오전 10시부터 가가오에 그 집에서 나이가 좀 되거나 좀 건장한 10대 후반의 애들들이 지게를 쥐고 나와요. 이들의 걸음걸이는 굉장히 천천히 걸어요.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안 움직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씩 움직여요. 이렇게 조금 빨리 움직이면 출렁대다 넘치면 여러 가지 민폐가 일어나요. 그럼 와가지고 사살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주고, 그럼 이게 다시 끌고 와서 놓으면 쭉 빨아 당겨주고, 그러다가 리아카를 끌다가 출렁하면 줄줄줄 넘치면 이제 마을 골목길에 물이 줄줄줄 이렇게 넘치면 막 암모니아 냄새가 진동해서 사람들이 마을에 못 있어요. 10시부터 딱 다 나가요. 그래서 저녁 6시까지 그 마을은 텅 비어 있어요. 소개령이 내려져요. 어떻게 계속 할까? 이 정도에서 접을까요? 접어도 되죠? 여러분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죠? 이런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기반설이 극히 열악하고, 극히란 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극빈층 얘기를 꼭 넣었어요. 이거는 가난 구제를 위한 국가의 공공적 구제 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가난 구제를 위한 공공적 구제 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공공적 구제 사업이니까 시군구 등의 공공부문이 사업을 해요. 기억을 잘 해주세요. 다른 정비사업은 조합 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 찾으면 바보예요. 조합은 없습니다. 가난구제를 위한 극빈층 구원 사업인데 극빈층이 조합 만들어봤자 그들은 사업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법은 뚜껑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의 방식이 뭐가 있느냐? 4개가 있어요. 환지와 한건이라는 건 나오는데, 환지는 여러분이 도시개발법이라는 개념에서 배웠던 걸 겁니다. 땅을 바꿔주는 거고 구역정리해서. 한건은 오래된 집을 싹 다 밀어버리고 여기다 새 아파트 지어서 하나씩 나눠주는 게 한건이에요. 자, 근데 그거 말고 수용, 철거, 공급 방식이 있어요. 한건은 부시고 다시 주는 건데 수용, 철거, 공급 방식은 너무 가치가 떨어지니까 일괄 수용해서 싹 다 밀어버리고, 환건으로 주려면 가치가 너무 떨어져요. 환건으로 줄 수가 없어. 걔를 재생가 너무 떨어지니까 공공 주제되면 싹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아파트 지어서 수용 철거하고 거기 있는 철거민들에게 입주권을 주는 게 뭐다? 수용 철거 공급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이런 방식이 있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본 강의로 들어가 보면 수용 철거 공급 방식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에서는 경멸권 박을 때 가치의 재평가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가치를 잘 따져야지 잘못되면 진짜 큰일 납니다. 내가 1억 감정가 있는 걸 6천에 받았는데 보상이 2천밖에 안 나고 그래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 말이 되냐?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이제 이런 거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를 받았을 때 대박 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잘못 받으면 개쪽박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거는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자가주택 개량 방식이 있습니다.
자가주택 개량 방식은 이런 동네에다가 야 도로 좀 이렇게 시원하게 우리가 다 내줄게. 그리고 여기다 공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어줄게. 학교는 좀 너무 심했다. 공원이나 주차장 만들어줄게. 집들은 너희들이 고쳐봐. 이게 뭐다? 자가주택 개량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금 있었고 재개발 사업은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1960년대 넘어가면서 70년대쯤에서 새마을운동도 하고 해서 집 도로도 내고 해서 마을을 정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기반시설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도로폭을 일반적으로 법에서 인정하는 걸 2m 시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건 좀 좁다 해서 4m로 내요. 그 당시에는 차량이 많지 않은 시절이었고 4m 도로를 내면 충분히 기능 발휘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즘 여러분 4m 도로에 접한 동네들 차 몰고 들어가면 아찔하죠. 왜? 그 당시에 집 짓는 게 30평대로 쪼개서 대지 30, 40평으로 지었는데 주차가 보급되기 전이야. 차가 보급되기 전이어서 의무 주차 대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네 사람들이 4m 도로 한쪽에 일렬로 차를 세워요. 그럼 내가 이걸 갈 때 느낌 아시죠? 2m 폭으로 딱 통과를 해야 돼요. 쭉 통과하면 좋은데 쭉 차가 서 있는지 하나가 딱 보니까 스타렉스가 있어요. 옆으로 펑퍼 좀 하죠. 2m가 침범당해요. 싹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쳐보면서 통과했어요. 막 차는 계속 경고음을 냅니다.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막 이래요. 그리고 싹 지나가면 삐익 이렇게 되잖아요. 빨리 이렇게 지나가서 벗어나고 싶은데 빨리 벗어나면 좋은데 맞은편에 차가 탁 나타나요. 그 순간에 그 많은 생각, 내가 전진도 힘들었는데 이걸 후진해서 뺄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상대방 운전자의 컨디션을 딱 보죠. 상당한 베테랑 경력이 있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인자하게 생기면 나는 가장 불쌍한 표정을 져요. 예언하듯이 후진해야 되니까. 아니면 만만치 않게 생겼다면 가장 강력한 표정을 져봐요. 막 인상 쓰면서 무섭게 겁줘서 빼야 되니까. 제일 짜증날 때가 50대 아주머님들이 슬픈 눈으로 나를 보고 있어요. 나도 슬프게 보는데 둘이 한숨만 나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이는 탈출할 수 없는 상황이죠. 기반시설 열악하죠. 동네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집들 보니까 진짜 40년 50년 된 집들에 막 난방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유리창도 깨지면 스카치테이프 붙여놨고 분위기 아시죠? 담장에 금 갔어요. 내릴 때 문 이렇게 탁 부딪히니까 부 담장에 넘어가요. 이런 거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네에서 우리 동네를 다시 한번 개발하자.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지어서 돌려갖자. 이런 게 다시 개발해서 재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뭐가 있냐면 싹 부시고 아파트 지어 날아간 환건과 구획정리해서 땅을 갖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고 재건축은 1970년대 이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때 기술력이 부족하니까 5층짜리 주공 아파트를 줬어요. 연탄을 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안 맞다. 여기다 이거 다 부시고 건축만 다시 하자. 저기처럼 평면적인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입체적 개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건축하자. 이건 재건축이죠. 왜? 잠실주공 아파트의 기반시설은 빵빵하니까. 차이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재개발은 평면적 변형도 있고 입체적 변형도 같이 있는 거고 재건축은 평면적인 상태의 도시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건물만 다시 있는 게 재건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 두 개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여기다 부시고 다시 짓는 환건의 방식만 있지 환지 방식은 없죠. 왜? 지도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하니까. 그러나 재개발은 우리 동네 이렇게 있으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아파트 단지 딱 해서 두 개 단지로 진다. 완전 지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 기억할 거는 재개발은 우리 동네를 다시 개발하는 공익적 사업이에요. 재건축은 우리 아파트 단지만 다시 짓는 사익적 사업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본강에 딱 들어가면 느끼겠지만 저 두 개 때문에 경매 나온 물건을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재개발은 공익적 사업이니까 반대자가 있어요. 여기 전체가 재개발 조합원인데 2명이 반대했다. 조합이 탄생되면 자동조합원이에요.
재건축은 사익적이니까 한 명이 반대했다. 반대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반대한 사람 건 어떻게 되느냐. 너 집 들고 떠나. 이럴 수 없잖아요. 강제로 사버리는 법적 절차 내지는 분할 청구로 잘라내야 돼요. 이런 법들이 막 복잡해지면서 경매가 나오면 경매 나온 데마다 이 상황들을 해석하는 법이 달라요. 투자가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모르니까 야 여기 지금 재건축 아파트에 조합원 지휘권 경매 나왔어. 받았죠? 야 피가 얼마래? 8억 한대. 경매 감정권 5억인데 받으면 5억, 6억에 받았어요. 대박이다. 나 2억은 남았다. 근데 얘는 조합원 지휘권이 취득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얘는 청산으로 나가요. 청산금 확정은 4억입니다. 옛날 4억밖에 안 되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경매 감정을 왜 5억으로 했느냐? 감정선 가보니까 이 동네가 피가 붙어서 그 똑같은 건물들이 조합원 지휘권이 있는 게 6, 7억에 팔리니까 그거 조정해서 5억에 한 거예요. 뭔지 이해되죠? 근데 그거는 경매 감정한 사람 얘기고 왜 경매 감정한 사람부터 주변 시세가 그렇게 팔린 거는 조합원 지휘권 있는 애들 아파트 받을 기대값이 있으니까 그렇게 팔린 사례를 그대로 끌어다 놓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파트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갭이 틀려요. 일단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보게 되는 굉장한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본강의 때 봐요. 그러면 이런 재건축이 환권의 방식으로 존재하고 재개발 사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있다면 이런 데도 재개발과 똑같이 환지나 환권의 방식으로 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만 이런 거죠. 재개발은 요 뒤에 마을이 있는 데 사는 거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요 인도군의 이런 도로변에 보면 오래된 동네 싹 부시고 다시 있는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이고 그럼 이런 식으로 사업이 딱 일단은 4개 사업이 포지션이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이 사업이 여러 개 사업에 또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이전부터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공부한 건 이거 이전 건데 그때 얘기까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현재의 변형을 이해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 4가지로 끝났던 사업에 다시 플러스 2가 등장을 합니다. 플러스 2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 때 이게 이제 왜곡되면서 등장을 해요. 노무현 정부 때 갑자기 들어선 게 뭐냐면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제 이 얘기를 다시 하나 좀 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볼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지금 정부 아주 유사한 부동산 플레이가 있었어요. 특히 DJ 정부, 노무현 이전에 DJ 정부 때 IMF 때 경기 부양책을 쓸 때 부동산을 타겟으로 올렸거든요. 점핑이 돼요, 막. 점핑이 되니까 강남 지역 재건축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것이 엄청난 수익을 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딱 들어와서 부동산 투기는 잘못된 국가의 범죄 행위다 해서 어떤 부동산 공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재건축을 막아요. 재개발도 막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사업이 가는 게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무리가 생기니까 어때요? 공급이 줄죠. 공급이 줄면서 강남 지역 아파트를 단시간 내에 2배 넘게 띄웠어요. 아무나 그거 못합니다. 웬만한 재테크적 강사들도 그렇게 띄운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집값을 많이 띄워서 어떤 강남 지역의 지도가 한없이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또다시 우리나라의 부동산 왜곡이 고질병처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래된 지역이 재개발해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둘 다 재개발하는 지역들인데 일단 사업은 다 지리멸렬하니 다 이렇게 몰려가는데 아파트 값은 뛰는 거예요. 이제 공급이 적으니까. 그럼 사람들은 무슨 심리가 있냐면 현 정부가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일단 안에 버티고 있으면 공급이 줄어서 아파트 값은 뛰었고 이런데 빌라 같은 거 하나 빡 받아두면 얘가 재개발할 때 저 정도 아파트 값으로 변시된 걸 받으면 예전에 6억 하는 게 10억으로 뛰니까 이거 10억짜리 받는다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얘들도 덩달아 뛰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도로망이 불안정하게 있었던 시절에 갑자기 이제 여기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시장 질서에 국가가 공공부문에 잘못된 간접 투입의 왜곡 현상이 막 제일 심했던 시절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저가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참 그때가 2000년대 중반인데 저는 그 당시에 대전에서 서울 올라와가지고 강의만 하고 다른 쪽 본업을 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건 있는데 그 당시에 대전에서 행정수도 옮기면서 대규모였던 그런 부동산 투기 사범들 조사가 있어가지고 일단 딱 접고 올라와 있었고 그 당시에 대전에 있던 많은 분들이 다 꼬린 됐어요. 참고인으로 갖다 다 꼬린 됐어요. 긴급 구속돼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서울 와서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입 다물고 그냥 강의만 하고 다니고 사업을 못했을 때예요. 못하고 다니니까 속은 타요. 이게 다 돈인데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데 단독이 있으면 이 단독을 하나 사서 부셔요. 부시고 여기다 빌라를 지어요. 거지 같은 빌라 지어도 분양 다 돼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서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런 아파트 하나 받는다는 기대감 때문에 그러면 이 단독주택 하나를 딱 사는 게 4억이면 사서 부시고 건축비가 6억이잖아요. 그럼 8개를 질 때 이 8개를 질 때 이게 10억 드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2억씩 팔면 2, 8에 16, 16억이니까 6억씩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그 당시에 강북쪽부터 시작해서 지분 쪽에가 성행을 해요. 성행을 해서 막 이렇게 지니까 여기에 일부 강사들이 편성을 합니다. 강의하면서 이런 걸 팔고 다녀요. 그때 이거는 장난이에요. 왜? 이건 말장난이 왜? 이 동네에 단독이 10개 있고 단독이 100개 있고 빌라가 40개 정도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지면 나중에 아파트 받으면 이 빌라 하나가 저런 아파트 하나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걸 딱 선보이면서 강의 끝나고 8개 있습니다 하면 줄 서요 벌써 아줌마들이. 그리고 9번째 쓸 사람은 대교 받고 쫓아다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또 살 때마다 쭉쭉 밀려가면서 이게 다 팔려요. 자, 그 다음 나오는 현상.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단독이 30개가 날라갔어요. 그럼 70개죠? 이쪽으로 넘어온 빌라가 단독 하나당 8배로 뻥튀기 되죠. 그러면 40 플러스 3, 8에 24. 여기 보면 조합원 숫자가 원래 140명이었는데 몇 명으로 늘었나 보세요. 사업성이 안 맞아서 못하게 돼요. 더군다나 정비사업인 사업은 재개발을 여기다 이제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옛날 무슨 연예인 얘기만처럼 어디 갔어 노블량 건축물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노블량 건축물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다 부시고 없어졌으니까 정비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참 도시는 거지 같은 상태로 있으면서 거지 같은 빌라가 새 건물이라고 있어요. 가보면 거실이 있는 투룸이래요. 보러 가면 어떻게 졌나 평수 넓이고 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부 들어가 문은 여기 있고 거실이 있고 여기에 방이 있고 이쪽 방 열면 딱 보면 저쪽까지 방이 있는데 천장은 여기서부터 깎여 이렇게 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잠만 자고 누워서 자야 되고 안쪽 깊숙이 가면 안 되고 바깥쪽 문 앞에서 자야 되는 그런 투룸이 돼요. 이런 게 지어져서 있으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도시 모양. 얘들이 이러니까 주변까지 거지 같아 이제. 이 옆에 있는 데가 정비사업 못하죠. 재건축 왜 얘 꼬라지가 안 좋으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데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직원들 둘이 있는데 퇴근한 다음에 저 늦게까지 일해요. 근데 이렇게 지나가다 딱 보면 책상 2개가 대주돼 보여요. 이 직원은 책상을 깔끔하게 정리해놨어요. 옆에 있는 직원은 뭐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우르르 쏟아지게 생겼어요. 표현 잘했죠? 안 치워놓고 막 싸놓으니까 뭐 딱 올려놓으면 주르륵 쏟아져요. 이렇게. 그럼 이걸 딱 볼 때 야 이게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직원은 벌써 스트레스 받고 저녁에 퇴근했으면 계속 다니다 보면 점점 이 직원 책상도 저기 닮아가요. 저 직원 책상이 여기도 안 닮아갑니다. 이게 뭔지 이해되죠?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주변도 계속 더 노후화가 심해지는데 개선 여지가 없어요. 이런 패턴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한 군데는 도로망이 이렇게 있으면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했는데 여기는 이겁니다. 여기는 노블량 건축물들을 부시고 집들을 져요. 근데 여기에서는 요 블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지려고 보니까 옛날에 진 그런 동네가 워낙 후져갖고 도로 조건들이 안 맞아요. 막다른 도로 소요폭이 안 맞다든가 이래서 여기서만은 옛날 구닥다리 건물 그 상태가 유지되고
건축업자가 한 필지 단독을 사서 부시고 질래도 도로 조건, 진입도로들이 확보가 안 돼서 못 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된 거죠. 이 상태로 두 개가 망가진 상태에서 정비사업이 손댈 수도 없는 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일부 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나니까 안 되겠다. 정비법이 6 시스템을 도입해요. 6. 두 개를 더 넓혀봐. 뭐냐면 이쪽을 도로에 둘러싸인 일정 폭 미만의 땅을 도로에 둘러싸인 것을 가로주택이라고 하고, 여기서만은 폐자부활전, 미니 재건축, 재개발하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한 게 뭐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뒤로 해가지고 MB 때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MB 때 만들어 놓고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조그맣게 사업하니까 공급 숫자가 부족해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거의 유명무실한 존재의 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동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동네 모습이 얘들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달동네 판교촌이랑. 그러면 여기다가 도로 좀 이렇게 크게 내주고,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어서 여기 집들은 너희들이 고쳐봐. 주거환경을 좀 관리해주자. 도로 전기 상하수도만 좀 깔아주고 주차장 좀 만들어주고 해서 조금 깨끗하게 만들고 일단 지어진 집들이라도 쓰게 하고, 나머지 여기 연립주택으로 개선되지 않은 순수 단독주택 등은 좀 집을 다시 짓게 해주자. 주거환경을 관리해주자. 주거환경 관리사업이 등장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사업이 이런 식으로 6개의 정비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었던 게 2018년 2월 9일까지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서 3 시스템을 도입해요.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작은 것들은 작은 것대로 모아봐.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미니 재건축, 미니 재개발에 대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 미니 재건축, 그 다음에 자유주택 정비 사업,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요.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가서 지금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매에 대한 얘기,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얘기, 어떤 갭 투자에 대한 얘기도 좀 폭을 넓혀보려면 빈집 및 소규모 정비 사업이 뭔가 이것도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얘기하기는 너무 일이 커지고, 이게 딱 끝나고 나니까 다시 그럼 법이 여기서 이제 판을 짜는 거죠. 어떻게 짜느냐?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현재 남은 게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 사업이 남았구나. 5개 사업이 남았는데 이 중에 주거환경 관리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요 자가주택 개량 방식으로 볼 때 이건 동일하니까 두 개를 합쳐서 뭐를 만들었냐면 그냥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저소득 주민이 있고 기반시설 극히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 밀집 지역에 사는 사업이나 다가구나 다세대 등이 많은 지역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걸 만들어서 지금은 일단 이 두 개의 법이 하나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겁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긴 주거지역이지만 내용의 스토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거 두 개가 통합이 딱 되면서 그냥 재개발 사업만 남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롯하게 그 자리를 그대로 포지션을 잡고 그냥 버티고 있는 게 재건축에 남죠. 그래서 현재의 정비사업은 3개의 정비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그 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통합된 재개발사업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재건축사업이 그대로 재건축으로 남죠. 그럼 이렇게 3개의 정비사업이 남아서
결국은 4개였던 게 2개 더 늘어서 6개로 됐다가 지금은 3개가 남아서 지난 1년간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경매에 관련된 얘기도 봐야겠지만 이 스토리를 모르고 그냥 보면 경매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투자 이렇게 하면 막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 듣고 나서 볼 때는 조금 이해의 여지가 높아요. 예를 들면 자 이런 겁니다. 일단은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듣다 보면 몰라요. 답답하죠. 근데 답답하면 옆에 사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지만 일단 옆에 사람도 과연 잘 알까?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잘 모르는데 옆에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도 그거 몰랐니? 나도 몰랐는데 그거 이런 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알기로 하자. 합의를 해요. 유익한 방향 설정은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나중에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좋고 또 물어봤는데 옆에 분이 막 횡설수설 때 그게 기분이 좋대요. 막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잘하는데 나 뭐 이러는데 그 사람도 횡설수설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구나. 마음에 위안도 생기고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러지 말고 그때는 그분 손을 꼭 잡고 같이 와서 같이 물어보도록 해주세요. 자 여기 지금 같이 보면 이런 식으로 딱 통합이 돼서 지난 1년여간 이게 시중에서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가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이 통합된 시스템 속에서 정말로 변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각 통합된 거 재건축 얘기는 빼겠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 통합되고 요거 2개가 통합됐다면 얘들이 통합된 속에서 틈새 공략하는 것들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과거에는 가난 구제를 위한 공공적 구제 사업으로서 자가주택 개량 방식의 사업을 하려면 도로 같은 거 내줄게 집들은 너희들이 줘 이러면 거기가 집 짓기 제일 좋은 용도적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봐줘요. 물론 수용 방식은 3종이 되는데 그런 얘기는 빼고 그냥 머릿속에 일반적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은 용도적이 뭐라고 써있던 이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토지용 계획 확인원에는 2종 일반 주거라고 안 써있어도 지정과 동시에 여기는 2종 일반 주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로 내줄게 자가주택 개량할 때 너희 집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써있던 2종 일반 주거니까 그에 맞춰 집죠. 그래야 주택 개량이 더 촉진되니까. 그런데 여기 공공적 구제니까 가난 구제 사업이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주거환경 관리 사업에서는 그런 조문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2018년 2월 9일부로 주거환경 관리 사업구역이 지정된 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으로 본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로 간 거니까 여기가 일종 전용주거로 돼 있으면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일종 전용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2018년 2월 9일로 1로 넘어간 거니까 얘는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본다. 이 얘기죠. 서울특별시에는 어디가 이런 데가 많냐면 저쪽 도봉구 쪽에 가보면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용도지역이 1종 전용, 왜 3m다 보니까 1종 전용이나 2종 전용이 많아요. 하지만 주거환경 관리사업구역 여기는 현재 개선사업구역이니까 용도지역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2종 일반 주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멸법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짭짤하겠죠. 돈 좀 벌겠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되면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통합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이 동네 우리 인덕원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도로가 있죠? 여기 다시 보세요. 여기가 지금 노선 상업지역이 있는데 구획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지적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건물들이 참 이거 통합된 데 안에는 크게 컨벤션 센터가 들어왔는데 사이사이에는 이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보고 있으면. 여기 있는 거 싹 몰아가지고 여긴 컨벤션 센터 큰 게 있고 여긴 스타트아웃 큰 게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보면 5층짜리 건물이에요. 이거 누가 사서 딱 통합해서 치면 저기 사당역에 있는 파셀시티 정도는 질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난 이득이 있지만 이게 통합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이쪽에 부동산 교육도 하고 인덕원에서 하고 있으면서 욕심이 있다면 이런 걸 제가 좀 묶어서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사모으는 건 굉장한 작업이 필요해요. 이해되죠?
그러면 이런 거를 사 모아서 여기를 변화 주려고 하는데 뒤에 보면 또 뒤에는 딱 넘어가 보면 이 이면도로에는 주거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일반 주거였는데 준주거까지 바뀌었죠. 근데 이 동네도 꼬질꼬질해요. 그럼 이 동네도 아파트 지금 이것도 대박이에요. 인덕원 여기 쓰리풀 역세권 되잖아요. 김도아 씨. 이름도 살짝 불렀어요, 이번에. 그죠? 정확히는 안 불렀어요. 이제 더 주무시면 그때 이름 정확히 또박또박 부릅니다. 핸드폰 번호부터 주소까지 불러가면서 부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속 지적당해도 주무시는 거 보면 대단한, 그죠? 제가 우습게 보이는 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너무 주무시니까. 참, 이 정도 하면 잠 안 깨세요? 예, 자, 아무튼, 예, 보시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거 공개 강의로 유튜브에도 나가면 막 다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자, 아무튼, 예. 한 번 더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아셨죠? 조금 5분만 보트만 5분만.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데를 딱 묶어서 개발하려면 전지전능한 자가 나타나야 돼요.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얘기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은 여기에 작업하면서 진짜 오랜 동안 그 사람이 심성이 돼요. 잘 참고 인내해서 사람들 설득해서 이걸 묶어서 짓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법이 없어도 되는 사람, 법이 없어야 되는 사람은 갔다가 술 잔뜩 먹고 정신없게 도장 찍었는데 뭐 안 찍어 이러면 갔다 이제 정신 깨보면 이렇게 묻어놓죠, 이렇게. 그리고 저쪽 광교산 어디 올라와서 묻어놓고 이렇게 꿀을 한 동 갖고 와서 머리에다 이렇게 부어놓고 가요. 그럼 밤새 얘기 있으면 몸은 이렇게 묻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막 벌도 날라서 막 꿀 붙어 있고 멧돼지가 와서 싹싹 꿀 맛있다고 핥아 먹으면 다 떠나고 나면 눈썹이 없어. 이게 다 날라가서. 그럼 다음날 와가지고 꺼내놓으면 도장 찍고 다 합니다. 법이 없어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여기다 짓거나 짓는데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도시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여기서 필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게 되면 상업적, 공업적인 기능적 회복이라고 해서 옛날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업체가 달라들어서 딱 하려고 보니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닭 잡는 데는 소 잡는 칼 쓰는 거 아닙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정비법은 소 잡는 칼이지 이런 필지한 열대 필지 하려고 정비법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사업성 안 나오니까 그냥 개인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필 건축하도록 유도해 보세요. 이 소리를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만 묶이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상업적, 공업적의 기능적 회복이지 주거지역은 못합니다. 못하잖아요. 이해되죠? 못했어요. 이쪽의 준주거지역도 너무 오래돼서 재개발 사업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재개발 사업을 딱 하려고 보니까 이게 지금 사업성도 안 좋고 만약에 이 도로변에 얘가 붙어 있으면 모르는데 한 블록 뒤인데 앞에가 이렇게 개판이면 제 얘기 뭔지 이해되죠? 뒤쪽에서 아파트 단지 새로 지었을 때 분양도 좀 문제 있을 것 같다. 아유 이걸 이렇게 지었으면 참 재개발하면 좋았을 텐데 얘기를 해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했더니 하는 말 재개발은 환지 아니면 환권의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개발에서 환권은 그동안 법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을 주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얘들을 부시고 같이 묶어서 아파트를 주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상가 주인들은 부시더니 웬 아파트?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상가 있는데. 그러니까 환권의 재개발 개념에서 이걸 거부해요. 이 사업도 못 가고 이 사업도 못 가요. 근데 이 동네는 딱 묶어치기로 보면 뭔가 변화는 있어야 돼요. 근데 정비법에 못 들어갔죠. 그동안은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보세요.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이 통합이 돼서 뭐라고 바뀌었냐면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얘기를 떠나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파트와 부대시설, 봉시설 진다고 하지 않고 건물과 부속토 짓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걸 재개발을 묶어서 여기서는 옛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노후된 상가 부시고 큰 빌딩 줘서 메모드급 상가 줘서 나눠가는 게 진행될 수 있고 여기는 여기대로 아파트 지어서 나눠가는 게 될 수 있잖아요. 두 개의 사업이 딱 묶이다 보니까
사업이 실질적으로 못 가던 것들이 갈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뀌고 나니까 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본계획을 먼저 움직여 놓고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이게 딱 통합되니까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는 국계법 도시기본계획에서 정비 기본계획을 다 언급해서 두 개를 묶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언밸런스해서 짝짝이 사회로 못 갔던 계획들이 통합되는 시스템들이 앞으로 굉장히 돈이 될 거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회 패턴이 다 통합돼서 4, 6, 3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3 시스템이 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왜 얘기하냐면 지금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재건축만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것만 외워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밑에 것들을 싹 다 뒤바꿔야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제도적 내용까지는 알아서 스토리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투자를 할 때 투자의 의사결정들이 정확히 가는 거죠. 얘가 지금 써있긴 써있어도 어느 뿌리에서 이렇게 와서 박혔는 걸 봐야 돼요. 현재 타이틀만 보지 말고 과거에 어디서 통합돼서 어떻게 넘어왔는가 이거를 꼭 봐달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보고 네. 자 요거에 대한 건 얘기 마치겠습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